자, 여러분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려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기존 시스템이 있고 그 기존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고 여태까지 역사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갑자기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인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가져올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자산이든지 변동성이 심해지고 유동성이 심해지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대세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가상화폐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이미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추진이 돼서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약간 뭐랄까 좀 신기하기도 한 게 뭐냐면,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의아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검증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것을 가능하면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큰 흐름을 보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마다 세력들에게, 그냥 자본 세력이죠, 이 자본 세력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건 암호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진 누군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누가 유리합니까?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유리함을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외부 자본 세력도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더 활짝 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아무래도 놓칠 수가 없는데, 뭐든지 다 준비가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요, 솔직히 개인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경제만 공부합니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중해야죠. 본인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국익에 따른 어떤 영향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게 맞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된 것 마냥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렇게 밀고 있냐, 이게 왜 대세의 흐름이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빚이 많은 건 아시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바이든 정부가 엄청나게 빚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일본도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고 중국도 줄이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순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보시면 금융시장에 새 손님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빚이 문제였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사줘야 되는데, 채권을 사줄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인은 수단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라든지 또는 토스라든지 그 외의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등록하고 뭐 난리 나고, 이게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지라도 이것은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오를 수 없는 대형주가 이런 폭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세력들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지면서 막 매수 버튼을 눌렀던 이유가 이러한 큰 변화가 바뀔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투온이라는 회사도 이제 미버스라는 코인을 좀 발행했거든요. 그 코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만 놓고 보면 이러한 상승 이후에 만약에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차트적인 분석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1차 파동이 이렇게 강한 것은요, 재료가 그만큼 초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강력하다는 건 이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추진이 되려고 하는 그 기대감이 발생할 때 2차 파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차 파동 때 미처 못 샀던 사람들이 2차 파동 때 또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차트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지금 시점에서 지주사 종목들도 보겠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 커다란 대세 흐름의 변화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보합으로 가고 있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좋지 않게 얘기해서 약세 흐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합을 가게 되면 사실 보합은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까지 누를지, 어디까지 옆으로 흐를지,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스케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변화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의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주요 저항을 돌파했잖아요. 반도체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러모로 시장에 큰 변화, 기대감이 생기는 시점. 이러한 큰 변화와 기대감이 왜 생기냐면 그동안 상황이 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발생하면 우린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줄 영웅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요, 뭐 전쟁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위기예요. 경제. 돈을 어디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어떤 수단, 돈 풀기,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정책이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코로나 때 마치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더 크게 기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나타나게 된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칠게요.